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로동 영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부모님 생존에 계시거나 어떤 미래에 어떤 닥칠 일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장래에 대한 절차,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우리 사장님들께서, 우리 나이가 지금 저도 이제 만으로 54세 된 것 같은데요. 69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이 우리 사장님들께 다가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안 되셨다면 조금씩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마음에,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두 가지가 있겠죠. 상조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상조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뭐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 계시거나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 지병으로 입원해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머지않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겠다라고 이제 뭐 가늠을 할 경우, 물론 이제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장례식장을 뭐 섭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알아보셔야 돼요. 뭐 얼마나 많은 하객이, 뭐 이거 조문객이 오실지도 좀 가늠을 해야 될 거고요. 그에 걸맞는 규모의 장례식장. 조문객이 밀려 들어왔는데 식사도 못 하고, 뭐 조문을 갔는데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량의 크기에 맞는 장례식장, 그 조문객을 맞을 수 있는 그 장례식장을 좀 나름대로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뭐 미리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막상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진행하시면 될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돌아가시고 나서 장지, 어디론가 모셔야 되잖아요. 뭐 낙골묘가 됐던 낙골 땅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모셔야 되니까 미리 한 번쯤은 뭐 사전 답사를 하셔도 좋고요. 일단 인터넷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정보를 수집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낙골 땅, 그리고 낙골묘, 그리고 뭐 수목장, 그리고 잔디장,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끔 준비를 조금 알아보고, 그 부분은 미리 계약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미리 계약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사전 답사를 해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전 답사하셔서 계약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장례식장 빨리 이제 예약을 해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화장터를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장례식장 선택이나 뭐 발인 장소, 장지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후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화장터를 빠르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상조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상조사에 얘기를 해서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상조사에서 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장지는 어디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빠르게 화장터,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터가 서울 그 양재 추모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벽제 승하원이라는 데에서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그 비용 지출서를 보니까 12만 원이에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화장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리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화장터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 3일장을 치르는 기준으로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예약이 잘 못 되거나 밀려가지고 그 타임이 뒤로 미뤄지면 3일장을 치를 것을 4일장, 5일장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앰뷸런스가 돌아가신 그 병원으로 와요. 그 돌아가신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병원에서 어떤 장례만 전문으로 하는 뭐 가산 디지털 쪽에 뭐 신라곤 장례식장이라든지, 아니면 구로 디지털의 무신 장례식장이라든지, 장례만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모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데 모시려면 대학병원이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적당치 않아서 막 헤매다가 미리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그 이대 목동 장례식장으로 제가 모셨고요.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장례만 치르는 장례식장이 한 40에서 하루에 이용료가 40에서 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대학병원 장례식장 좀 그 룸이 큰 거,
식당 조문객을 맞을 수 있는 룸이 큰 곳은 조금 비싸고요. 조금 적은 곳은 조금 더 싸고, 뭐 제일 큰 거는 더 비싸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눠졌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0평대로 해가지고 하루 이용료가 108만 원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일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하여간 그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모신 다음에 이제 안치실로 모시거든요. 안치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이제 잠깐 보관하는 안치실로 이제 보관을 해가지고 안치를 시켜서 하는데 그런 비용들도 약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안치를 하는 그 비용만.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치실에 모셔놓고 이제 뭐라 그러지? 조문객을 맞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조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상주가 조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입관을 해야 되는데 입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안치실에 모셔놨던 고인의 사체를 관 속에 집어넣는 절차를 입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입관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상조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상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케어를 다 해줍니다. 케어를 다 해주는데 상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시스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살짝 절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입관을 하신 다음에 이제 3일장을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조문객이 이제 얼마나 오시느냐에 따라서 식당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예약을 이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조가 있는 분들은 이제 상조에서 이제 접객을 할 수 있는 아주머니들을 이제 한 2분에서 3분, 그럼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저희는 첫날은 2명, 두 번째 날은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조달을 좀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충분히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 이 3일장을 치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장터가 예약이 안 되면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하루 더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장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그 발인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보통 발인을 이제 보통 한 새벽에도 하는 집도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화장터 시간, 예약 시간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아침 10시에 발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발인을 하는데 이제 운구라고 하죠. 운구를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운구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보통은 6명, 그리고 정 안 되면 4명이서도 충분히 운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렇게 운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상주의 친구들, 아니면 상주의 손자 친구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삼촌, 이렇게 조카? 이런 식으로 이제 운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인이 시작이 되고, 운구차에 이제 그 고인을 이제 실어가지고 모셔서 이제 화장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장터로 이동을 하면 이미 이제 화장터나 이런 부분들이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장터 가는 것도 이제 만약에 상조가 있으면 상조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상조가 없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그쪽에서 맡아서 경비를 지불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거고요. 그리고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무진을 썼는데, 리무진을 썼어요. 리무진을 썼는데 리무진은 화장터에서 돌아가고요. 이제 화장을 다 하고, 그리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장지로 이제 모시러 가는 거예요. 장지로 모시러 갔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 잔디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잔디장으로 미리 저희가 사전 답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조금 빠르게 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상하게 낙골당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그리고 그 잔디장이나 수목장을 원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자식된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랬습니다만은 형편에 맞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낙골당, 그리고 수목장, 그리고 잔디장, 그리고 이렇게 낙골묘라고 있는데요. 낙골묘. 그리고 이제 낙골당도 가족 낙골당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은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좋은 데는 이미 다 분양이 돼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잔디장 같은 경우도 입주비, 분양비가 보통 한 800에서 8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낙골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맨 아래하고 맨 위에는 제일 싸고, 이 좀 눈높이 동선에 맞는 그 칸을 가진 낙골당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연 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850만 원 분양 받고 2위짜리 나중에 이제 어머니도 거기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위짜리로 해서 850만 원 분양받고 5년에 15만 원. 5년에 15만 원의 관리비를 내면 5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 관리비를 안 내면
그 850만 원에서 그 돈을 까겠죠. 뭐 보증금은 아닙니다만은 그 돈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돈이 다 소멸되면 관리를 안 해주는 걸로 뭐 이렇게 돼서 저희는 이제 뭐 10년치를 내고 왔어요. 10년치를 해봐야 뭐 3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마무리를 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3오제라고 하기도 하고 3우제라고 하기도 하고 장지가 끝나서 3일 뒤에 3우제라고 이제 가서 제사를 또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일단은 뭐 옛날 말로 뭐 탈상을 했다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49일째 되는 날 또 가서 제사를 한번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절차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또 알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여태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런 절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누군가의 조력으로 인해서 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마음 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좀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이제 상조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상조가 보통 이제 상조에 가입하면 그쪽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 넣어주고 아주머니 넣어주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품이에요. 상품이고 뭐 리무진 넣어주는 거 이것도 상품이고 그 안에 그 기본 상품 계약 금액이 뭐 390만 원이다. 그러면 390만 원에 대한 그 가치 있는 그 상조 활동을 상조 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버스 대절, 리무진, 아주머니 대절 그리고 뭐 화장터 예약이라든지 그리고 뭐 뭐 여러 가지 안내나 그리고 그 입관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관값 그리고 모실 수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 비용을 390만 원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진행이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조의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의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그 계약된 390만 원을 지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쓴 비용, 식대라든지 장례식장 이용비 이런 거는 이제 발인하기 전에 조의금 들어온 거를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 다 발인하기 전에 모든 이 결산은 다 진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의금을 새벽에 저희도 정산을 다 해서 모든 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화장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조문객들 같이 이렇게 발인에 참석하신 분들 장제 같이 가신 분들 식사 또 대접해야 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장지 가서 또 이제 나오면서 또 식사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또 식사하고 어머니 위로 좀 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상조에 가입이 안 돼 있다 해서 일 자체를 어렵게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상조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상조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상조를 활용하지 않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장례 지도사 활동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상담을 좀 했고요. 그랬더니 아버님 임종 직전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돌아가시면 바로 전화를 주라고 해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분께서 화장터 예약해 주시고요. 장례식장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지까지 다 이제 그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상조 담당자니까 오셔가지고 상담 다 해주시고 해서 그분 상조 담당자가 그 장지 장소를 몇 군데 선택을 해서 알려주셨는데 저희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저희가 머릿속에 조금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곳으로 선택을 해서 그쪽까지 다 예약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순조롭게 일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순조롭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요 부분도 사장님들께서 좀 궁금하실까봐 요 밑에다가 자막으로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일을 닥쳤을 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뭐 그때 바로 이제 그쪽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고 나중에 후불로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상조 같은 경우는 390만 원 정도 세팅되는 상품을 한 280만 원 정도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80만 원짜리 상품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었어요. 그 안에 예를 들어 뭐 상복 그 대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완장이라든지 뭐 여자분들 뭐 한복 그 있잖아 상복이라든지 남자 상복 뭐 남자는 5벌 여자는 10벌 이런 상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280만 원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조를 가입해서 하셔도 되고 뭐 상조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뭐
좀 검색하셔가지고 알아보고 또 이렇게 장례를 편안하게 좀 잘 모셔가지고 후회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님 너무 편하게 잘 모셨다. 어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잘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들께 이렇게나마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약 20분 됐네요. 저 한 10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